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이웃집 작가님의 사진가 이종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6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매주 토요일, 가급적이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진 강의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조리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조리개가 왜 중요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진 이론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첫 강의가 조리개로 차지하는 걸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조리개는 사진 속에서 시선의 흐름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사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촬영자의 의도를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조리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지난 11월에 다녀온 휴가 때 찍은 2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머물던 숙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거닐게 되는 그 골목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즈넉한 풍경과 마침 어울리게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핸드폰을 보고 있던 것 같은데 이 분을 걸어서 촬영을 했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순히 이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정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존재, 사람과 이 골목 풍경에 어울리게 한 프레임 안에 넣어서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포르투에서 꽤 유명한 곳이죠. 모루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공원에 올라가면 포르투의 전경을 배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거나 누워서 버스킹하는 분들의 공연을 감상하기도 하고 햇살을 맞기도 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배경으로 제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풍경을 걸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2장의 사진에서 각각의 주인공은 제가 초점을 맞춘 대상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행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연인들이긴 하지만 이 존재들만 딱 명확하게 보인다고 해서 사진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 각각의 존재를 화면에 꽉 차게 찍는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프레임을 조금 넓혀서, 그리고 조리개 기능 중에 배경을 선택적으로 좀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심도를 활용한 기능을 이용해서 주인공과 주변 풍경을 함께 담아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조리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진에서 주인공은 무엇입니다 라고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느 풍경 안에 있습니다, 어느 시공간 속에 있습니다 라는 그 맥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리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웃집 작가님 첫 번째 조리개에 대한 내용은요, 크게 4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리개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다시 말해서 구조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개 기능과 역할, 조리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는 노출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심도를 조정하는 역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조리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 샘플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동안에 사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 가져와 봤습니다. Q&A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복습에 가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개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커니즘 너무 거창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리개는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설명에 따라서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회사에 보시면은 창에 햇빛이 너무 셀 때를 대비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으시잖아요. 블라인드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빛이 너무 센 날은 블라인드를 치고 그 각도를 조정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죠.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리개가 있는 건데요. 조리개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제가 즐겨 쓰는 그 수동 카메라, 중형 필름 카메라의 렌즈인데요. 얘는 수동 렌즈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빛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버튼을 조작하면 이렇게 이 안에 렌즈 안에 조리개가 움직이면서
빛을 조절하는 원리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수동 카메라에서는 물리적으로 조리개 링을 돌려서 조리개 수치를 조절하게 되고요.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전자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f2.8, 4, 5.6, 8, 11, 16 이렇게 여러 가지 조리개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조리개 수치를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조리개가 이렇게 조여지는 식으로 빛이 통과하는 렌즈 그 안에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수동 카메라에서는 물리적으로 조절을 하고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전자식으로 조절한다는 설명을 제가 준비한 렌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동 카메라에 있는 수동 렌즈의 경우는요, 이 위에 조리개 수치를 알려주는 그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지금 뭐 22부터 16, 11, 9, 5.6, 2.8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얘를 돌릴 때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조리개들이 움직이면서 빛이 통과하는 그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렌즈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이전에 많이 썼던 니콘이라는 브랜드의 렌즈인데요. 이 겉에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긴 한데 이 숫자는 줌을 조절하는 줌 링의 조절 그 인디케이터고요. 실제로 조리개를 조정할 수 있는 링은 외부에 없습니다. 이 렌즈는 조리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부착해서 전자식으로만 조절이 가능한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렌즈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소니 카메라의 렌즈예요. 근데 얘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니콘 렌즈처럼 카메라 본체에서 전자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자, 이 외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리개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렌즈 겉에 직접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 조절 링이 달려있는 경우와 내 렌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카메라 본체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개 기능과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카메라 렌즈에서 조리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빛이 통과하는 그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구멍의 크기를 수치화해 놓은 것이 F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값은 조리개를 설정한 수치에 따라서 렌즈 안에 조리개 구경을 조절해서 빛이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조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셔터 스피드도 그대로고 감도도 그대로 놓고요. 주변에 있는 빛도 일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조리개만 바뀐다. 사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가 커진다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사진은 밝아질 거고요. 반대로 조리개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같은 시간 동안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인다면 사진은 어두워질 겁니다. 이렇게 조리개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거예요. 조리개 값이 낮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리개가 크게 열리면 한 번에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아지니까 사진이 밝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조리개 값이 높으면, 숫자를 크게 하면 조리개가 작게 열리고 한 번에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진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 조리개 기능적인 면을 빛의 양과 연결 짓는 건요, 사진에서의 그 노출과의 연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다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제가 조금 조명을 어둡게 세팅해 놓은 건데요, 빛의 양이 부족한 곳,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의 숫자를 작게, 조리개를 많이 열고 한 번에 많은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반대로 빛의 양이 아주 많아서 예를 들면 뭐 맑은 날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조리개 값을 높게 해서 한 번에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서 촬영을 하면 비교적 수월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리개와 배경 흐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흔히들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그게 셀렉티브 포커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선택적 초점이겠죠. 특정 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부분이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흐리게 나오는, 펜포커스는 이제 앞에서부터 멀리까지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걸 펜포커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배경 흐림과 관련해서는 조리개를 설명할 때 꼭 함께 설명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샘플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조리개를 1.8을 놓고 촬영했을 경우와 f11로 놓고 촬영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과일에 초점을 맞춰놨고요. 조리개 1.8로 놓았을 때는 저 멀리에 있는 화분이 꽤 많이 흐리게 보이죠. 그런데 조리개 11로 놓고 촬영을 하니까
배경에 있는 화분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 렌즈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흰색 렌즈가 화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촬영을 한다면 이 위치에 놓여 있겠죠. 근데 이 장면을 그대로 옆으로 돌려서 보면요. f1.8로 놨을 때 혹은 f11로 놨을 때 초점은 둘 다 이 렌즈입니다. 그런데 조리개 값에 따라서 선명하게 표현되는 그 영역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1.8로 놨을 때는 선명하게 표현되는 영역이 얕습니다.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할수록 사진에서 선명하게 표현되는 깊이, 다시 말해서 심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흐리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도를 적극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몇 가지 있어요. 나는 곧 죽어도 배경을 많이 흐리게 해서 촬영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리개 수치가 낮은, 최소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조리개 2.8 혹은 그 이하로 1.8이나 1.4나 그 중에는 1.0이나 0.95까지도 내려가는 렌즈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1.8이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렌즈들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대부분 2.8, 최소 조리개 값이 2.8인 렌즈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조리개 2.8을 지원하는 렌즈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쉽게 배경이 흐려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최소 조리개가 4인 렌즈를 갖고 있는데 5.6인 렌즈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은 촬영을 하실 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시면은 배경 흐림을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사진에 포함되는 배경 요소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좀 취미를 깊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저희 같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그때그때 다 맞춰서 찍을 수 없으니까 카메라에서 조작하면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조리개 2.8 렌즈 혹은 뭐 1.8 렌즈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렌즈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리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작동 방법이 사진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작동 원리가 내 사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활용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촬영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리개의 활용입니다. 조리개 활용에선 총 4가지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낮은 조리개를 활용한 사진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2017년도에 전시를 했던 시리즈인데요. 젊음의 사막엔 별이 뜨지 않았다 라는 나름 시적인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어떤 걸 촬영한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 것 같으십니까? 시리즈의 제목처럼 사막인 것 같죠? 이 사진은 제가 제 친구들의 몸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바디, 몸. 그럴듯한가요? 렌즈 중에 아주 극단으로 얕은 심도를 촬영하게 해주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크로 렌즈죠. 아주 가까이 가서 아주 극도의 얕은 심도로 촬영이 가능한 렌즈. 그리고 뭐 꼭 마크로 렌즈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낮은 조리개에 설정이 가능한 뭐 1대 1.0이나 뭐 0.95나 이런 렌즈를 활용하면요. 심도가 아주 낮아지면서 뭐랄까요? 좀 몽환적인 느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혹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렌즈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사막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대표 이미지가 이 사진이었어요. 사람을 바닥에 눕혀놓고 아마 뭐 신체 등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얕은 심도를 이용해서 마치 사막 저 멀리 보이는 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풍경처럼 촬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인쇄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전시장에 오신 분들이 사막을 언제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그 대상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조리개를 이용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찍는다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포토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고, 이게 실제 하는 거냐 아니냐, 특히 최근에는 뭐 AI나 포토샵 기능이 워낙에 AI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나 논란도 꽤 많은데요. 그런 질문 논란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명제만 놓고 본다면은 조리개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극단적으로 낮은 조리개값,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얕은 심도를 활용하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팔뚝, 손등, 등, 어깨 이런 곳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상업 촬영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제품 사진을 촬영할 때는 비교적 조리값을 좀 높게 쓰는 사진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펠리칸 케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하드 케이스 가방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펠리칸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펠리칸과 협업을 정말 오랫동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제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 이런 사진들 보시면요, 어떠신가요? 제품들이 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이 갖고 있는 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만드는 경계, 거기서 오는 명암의 차이나 색의 차이가 아주 또렷하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사진들로 완성을 했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 값을 비교적 높게 사용합니다. 높은 조리개 값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5.6 이상, 제품 사진에서는 8이나 11 혹은 16까지도 꽤 높은 조리개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사진처럼 사람이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곳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 보여야 왜곡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렉티브 포커스, 제가 이 앞에 설명드렸던 낮은 조리개 값을 이용한 사진에서는 촬영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그리고 심도는 얼마나 얕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어딘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촬영자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반영이 되는 데 비해서 제품 사진에서는 촬영자나 기획자가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런 의도를 조금은 숨기는 편이죠. 특히 광고 사진에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진은 정직한 사진입니다, 사실적인 사진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심도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인물 사진에서 조리개를 활용하는 예시인데요. 4장의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찍었던 광고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최근에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피에스타의 제이신데요. 광고 모델로 최근에 만났었어요. 저희 스튜디오 촬영했는데 딱 보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런 사진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추후에 이 모델의 옆에 제품 사진을 합성한다거나 제품 혹은 브랜드 텍스트를 합성하는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 활용을 할 때는요, 배경이 흐린 이미지 혹은 대상의 그 실루엣이 흐릿한 이미지보다는 지금 이 사진처럼 아주 또렷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합성할 요소들과 적절히 배치를 하기도 좋고 배경색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사진들, 제가 개인 작업으로 혹은 의뢰를 받아서 화보 작업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은 사실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사실적인 모습을 기반에 두고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그래서 픽토리얼, 화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혹은 선한 이미지 혹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촬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개 수치를 조금 낮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상태에서 초점은 인물의 눈이나 얼굴에 맞추죠. 사람이 사진을 볼 때 특히 그 사진 속에 사람이 있다면 감상자는 피사체의 눈에 시선이 먼저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형태, 이 사람이 웃음을 짓고 있는지, 어떤 포즈로 앉아 있는지, 어떤 포즈로 어딘가를 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심상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진을 찍을 때는 지금처럼 낮은 조리개 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2장의 사진은 제 기억으로 아마 둘 다 2.8을 이용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렌즈는 표준 렌즈였습니다. 2470 렌즈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제품 사진에서 조리개를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펠리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찍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조리개의 설정이 달라지는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시는 이 두 장의 사진은 흔히 말하는 눕기용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태는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명에 가까운 용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리개 값을 높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사진에서는 5.6 이상, 8이나 11, 크게는 16까지도 써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하고 선명한 사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구성할 때도 억지로 각을 틀어서 찍기보다는 눈높이를 맞추거나 혹은 수직 수평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다 라는 예시 사진 혹은 SNS상의 이벤트 용도로 가볍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사진에서는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보여지는 사진을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낮은 조리개 값을 이용해서 대상은 선명하고 그 배경 요소는 살짝 뿌옇게 보여지는 이런 구성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용도에 따라서 조리개 설정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조리개에 대한 설명 해봤습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수업한 내용 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저희 예진 PD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PD님, 질문 주시죠.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사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조리개 수치를 작게 설정하면 조리개가 그만큼 더 많이 개방이 되고 한 번에 많은 빛이 들어오겠죠. 사진이 밝아지는 효과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리개 수치가 작아지니까 심도가 얕아지고 배경이 그만큼 더 흐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질문과 대답에서 대답을 먼저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진을 내가 평소에 찍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고 싶어, 혹은 내가 평소에 찍었던 것보다 배경 흐림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조리개 수치를 작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조리개 값이 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개가 닫혀지니까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심도는 더 깊어지니까 배경 요소가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이런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제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조리개 수치를, 조리개 값을 비교적 좀 크게, 큰 값은 5.6 이상, 8, 11, 16까지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흐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리개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1.8 혹은 1.4, 최소한 2.8 이하의 조리개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려는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리개 값을 최대한 작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고자 하는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상태에서 화면에 걸리는 배경 요소가 멀면 멀수록 배경이 더 많이 흐려집니다. 다음은 좀 더 실전 촬영에 있어서의 질문인데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값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자, 사진에서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진에서도 풍경 사진에서는 최적의 세팅 값이 있을 거야, 이대로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진을 찍을 때는 촬영자의 의도를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시고자 하는 풍경 사진이 선명하고 또렷하고 정말 4K, 8K 그런 화면에서도 아주 깨지지 않고 또렷하게 보여지고 싶은 사진이라면요, 조리개 값은 가급적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8 이상, 16 이하 이 정도 값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보단 조금 몽환적인 풍경 사진을 찍고 싶어,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풍경을 마주했을 때 나의 마음, 나의 심상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조리개 값을 조금 낮게 설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일 때는 조리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자, 어두운 곳이라면요, 당연히 조리개 숫자를 낮게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왜?
조리개 구조, 작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리개 값을 낮게 할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려서 한 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준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두운 곳이니까 빛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고, 그런 곳에서는 낮은 조리개 값을 설정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조리개 값이 클수록 화질이 좋아지나요? 일반적으로요, 모든 렌즈가 최적의 화질을 뽑아내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5.6에서 11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진이 어떤 촬영자의 심상,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가급적 최고의 화질로 찍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이런 목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리개 값을 5에서 11 사이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간혹 조리개 숫자가 크면 화질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16 이상, 22 혹은 그 이상 조리개 값을 설정하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설정하면 회절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값,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은 사용하지 마시고 조리개 값을 대략 8에서 11 사이 정도로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의 렌즈가 낼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이웃집 작가님 리뉴얼 올뉴 이웃집 작가님, 사실 6개월 만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먹고 사느냐 바빴다 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가로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진 강의와 저희 스튜디오의 브이로그 혹은 저희 업무상 촬영한 컨텐츠의 포트폴리오를 가급적 많이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숏폼에서는 저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숏폼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채널은 왜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채널을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그동안 한 번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 오해나 혹은 불만 혹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저희 스튜디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그냥 모아놓는 저장소입니다.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면도 아주 일부 있어요. 아주 일부. 근데 그게 주는 아니고요. 저희 소울케이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저장소이고, 지금 여러분께 선보이는 이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저희 예진 PD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서 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 한 번도 안 하는데 좋아요, 구독, 댓글, 또 뭐 있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가급적이면 매주 토요일날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갖춰놓고 하는 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업무 공간에서 화면 띄워놓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약속,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웃집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